자, 본격적으로 그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수업을 충분히 누구나 잘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학 공부를 국어 공부랑 좀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국어 공부는 크게 낱말 익히기랑 그 낱말을 활용한 문장 구사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응돼서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은 수식, 그 수식을 구성하는 기호를 익히고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이합니다. 자, 국어를 낱말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멋진 문장, 훌륭한 문장을 구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문장 구사는 개인의 역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도 문제풀이는 개인의 역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낱말 익히기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분야죠. 자,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수식, 기호를 익히는 부분은 또 역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글로 1부터 10까지 더하라 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문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라면 대학자한테 물어봐도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기호인 아라비아 숫자, 그다음에 더하기 연산자 이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리해지는데요. 다음과 같이 새로운 기호를 만들면은 이렇게 작성한 것을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것을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만약 1부터 1000까지 더하라 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싶다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쓴다면 위에 10 대신에 동그라미 2개만 더 붙이면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수학에서 쓰이는 기호라는 것이 문장을 좀 더 편리하게 기술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국 공통 언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1부터 10까지 더하라라고 쓰게 되면은 한국 사람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이 기호를 숙지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의 의미를 쉽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쓴 기호는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이라는 것에서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실제로 55라는 것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무한대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표현은 여전히 유용합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값이라고 설명이 되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수학과에서 하는 내용이라면 우리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실제로 계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수학 기호를 다음과 같이 코드로 옮기면은 되겠죠. 자, 앞에 sub이란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이 이 기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과 같이 10을 넣어서 계산값 55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소스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스 코드는 컴퓨터도 알아들을 수 있게
멍청한 컴퓨터도 알아들을 수 있게 가장 세세하게 풀어 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또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기호에 대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호까지 우리가 정의하고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수 하나를 n번 더해라. 자,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임의의 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임의의 수 하나를 n번 더해라. 자,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 봅시다. 자,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임의의 수, 다른 말로 미지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너무나 익숙하게 써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지수 x를 도입을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임의의 수 n개를 더해라 라는 것을 기호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살짝 정답이 보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직접 적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임의의 수이긴 한데요. 임의의 수이긴 한데 서로 그 값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미지수를 n개를 도입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그 미지수의 이름이 전부 다 다르면 표현하는데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첨자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과 같죠. xi, 그러니까 미지수가 x1, x2, x3, xn 이렇게 각각 별개의 미지수를 도입을 해서 그것들을 다 더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쓴 말이랑 아래에 쓴 기호는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의미의 수라고 했으니까 이 xi랑 어떤 xj가 있다면 그 값은 달라야 한다는 조건도 여기에 표현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ij에 대해서 xi랑 xj는 같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로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호랑 정확하게 맞는 한글은 서로 다른이 아니고 서로 다룰 수 있는 임의의 수 n개를 더해라 라랑 의미가 일치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수학 기호라는 것은 한글로 썼을 때는 약간 모호한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글로 문장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오해의 요지가 있는데 기호로 표현하면 오해의 요지가 전혀 없이 이 기호를 쓰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기호에 대해서 또 기호의 편리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확률 통계 수업에서도 그 기호와 그 기호를 포함하는 식의 의미를 명확하게 익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한다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학자는 배울 학자고 습은 익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힌다라는 거죠. 보통 배우는 것은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책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자, 배울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은 그 가리키는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배울 때 이해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익혀야 됩니다. 자, 익힌다는 말은 이해한 것을 머릿속에 담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확률 통계 수업을 들으면서 기호와 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익히도록 그러한 태도로 학습을 하기를 바랍니다.